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번호가 123회, 그죠? 123회에 1교시 용어를 하고 있죠? 1교시 용어의 5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오후 한 5시에서 6시쯤 한번 띄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전에 한 7시에서 8시. 이거는 지금 예약하는 거기 때문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 8시쯤 돼서 7시 30분이죠. 보통 제가 예약하는 것은 보통 출근 때 하니까 7시 30분쯤으로 제가 예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퇴근 시간에 5시나 5시 30분, 5시나 6시 사이에 한번 올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칠 거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틀리죠? 그죠? 당연히 많이 틀립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10분 만에 썼던 내용하고 제가 정리를 해서 써놓은 내용과 결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답을 써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리를 하면서, 자, 정리를 하는데 또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 답이 그렇게 또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어쩌다가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같은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문제가 접대 본 것처럼 우리가 접대 맨 앞에 분석을 해줬던 것처럼 이번에 환경부 쪽에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환경통합정책에서 그 국제 기준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 그죠? 세부적인 내용들로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겠죠. 그리고 산림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조경의 어떤 계획이나 그다음에 시공이나 수목에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또 귀에 익고 눈에 익었기 때문에 잘 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대하지 않는 부분이죠. 많이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설계나 어떤 시공 파트에서는 잘 못 보는 부분이야. 주로 있는 것은 어떤 상위에 들어가서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술사가 되고 나면 바로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딱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기사하고의 다른 점이 이런 것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이 전체의 어떤 흐름을 잘 알아야만이 기술사가 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기술사로서의 어떤 활동의 범위가 기사의 활동 범위하고 사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필히 잘 해놓고 몸에 잘 익혀놓는 게 좋죠. 최소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술사 공부할 때는 저는 국토법, 건축법 모든 법을 거의 다 봤어요. 환경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막 정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짬짬이 그 내용들을 제가 다 봤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다 이해를 하면서 가야 되죠. 최소한 환경부 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산림청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최소한 범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 용어의 5번을 한다고 그랬죠. 자,
항상 이야기지만 이게 한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환경의 정책에 필요한 우리가 원칙이라든지, 저번에 시간에 했던 4번의 문제, 국내 보호 지역의 유형과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불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유산의 그 어떤 정제 기준이라든지, 다 이게 지금 정제 기준이 환경보호구역 유형하고 지정 그 원칙, 목적 이런 것이 다 지정 기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다 이런 것은 결국은 환경 개선 목적 때문에 있는 거죠. 환경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실 이런 것에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어찌 보면은 이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우리가 법과 제도 기준에 환경통합정책으로만 이렇게 넣어놔서 그렇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분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래난 거지, 사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이것도 환경부죠. 그죠? 환경부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국토부하고 같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물, 대기 관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하나의 이 내용으로 분리를 해놨을 뿐이죠. 어떤 시험을 칠 때 이렇게 분리를 해놓는 것은 굉장히 시험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과목 때문에 분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 어떤 편의대로 분류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대기나 물, 생태 이런 것은 국토부나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어떤 같은 내용으로 묶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통과를 했죠. 그다음에 뭐 녹지 같은 경우도 대기하고 같이 연결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프라 할 때 그린 인프라는 물과 대기와 녹지의 관계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통과를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참 3월 달에 우리가 그 개강을 할 때는 이론은 저는 그 학원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죠. 항상 이론은 하진 않고요. 포인트를 이번에는 접대는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통괄해서 어느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하는 방법이었고, 3월 달에 개강은 이제 그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답을 쓸 것인가, 주 포인트에서 무엇을 묻는 건가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3월 달에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혹시 공부하시다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여러분 사전 등록을 하기를 제가 바란다고 맨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전 등록을 해야 학원 측에서 좀 예정하고 강의실 배정을 해 주기가 좋겠죠. 그죠? 뭐 그 학원은 제 강의가 아니니까. 자, 여기에 보면요. 지금 그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이거 하나에 답에만 여러분들이 매달리면, 답 하나에 이거 이렇게 답이네라고 매달리면 다르게 파생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오면 답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답도 실제로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고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앞뒤에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정책의 통합 덩어리 안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해놨습니다. 자, 뭐 언제 시행했다 이거는 뭐 굳이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를 자꾸 써요.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어떻게 변화됐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고요. 자, 이런 것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자연환경보전법에 있었고요. 우리 앞에 제가 그
보전 보호구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론 이게 법인가요? 적용 관련법 맨 앞에 나왔던 거죠.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적용 관련법에서 49강, 50강 그리고 또 우리가 51강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생물 다양성 협약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 제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중복되는 어떤 내용들을 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처음 공부할 때는 왜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 강의에 어떤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해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합격쯤 되게 되면 이 공부가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어찌 보면 하나하나 이 설명을 안 하죠. 그죠? 통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사는 안에 세부적인 것을 막 묻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제가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어떤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어디서 다 법규, 그 다음에 계획론, 내가 계획을 할 때 아니면 타당성 조사할 때 어느 법규를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계획의 수립 절차를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앞에 그거 있었죠, 그죠? 저 수요 분석이 있었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래서 어느 한 법하고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무엇을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끌고 올 것이냐, 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용산공원 보고서 기술사가 보고하는 내용, 이래서 우리가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전부 다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법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에서 케빈 린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하면서 세계적인 공헌의 사례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하는 내용, 지금 기술사 공부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기술사 공부하는 내용이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기술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활동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통합적인 강의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강의의 어떤 목적이나 몸에 여러분들이 안 익습니다. 왜 저렇게 강의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지불제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적용 관련법에 49, 50, 51강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CBD죠. 그죠? 람사르 협약에서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물론 이제 더 크게는 자연환경보존법입니다. 더 크게 가면 자연환경보존법이고, 그 자연환경보존법은 생물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자연환경보존법 안에 내용들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가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던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인데 이 앞에 시행령이 있었어요. 지불제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내용을 이제 개정을 했죠. 그죠? 개정. 앞에 거는 완전히 없앴다 이랬는데
내용은 없앴어요. 없앴다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너무 좁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내용들을 더 만들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체를 우리가 이런 것 보고 이제 대체했다라고 하나요? 뭐 완전히 없앴다니까 조금 그렇다 그죠? 어쨌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어떤 생물 다양성의 관리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서비스 지불제 계약, 그때도 지불제라고는 좀 했는데,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라는 타이틀로 앞에 거는 없애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생물 다양성의 우리가 목적입니다. 자, 앞에 설령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다 썼을 거예요. 이거 안 썼으면 여러분들이 세 문제 버려야 되는데 세 문제 버리는 게 확실히 지금 정해져 있죠. 앞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맨 앞에 그죠? 그런데 이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썼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금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 어쨌든 제목을 쓸 거고. 자, 여러분이 뭐 때문에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이 생물 다양성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는 아시죠? 각종 혜택, 보건이나 휴양, 의학제, 식품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생물의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얻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게 목적이겠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근거법의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계약 근거법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자, 물론 우리가 이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불제 계약에 자, 근거법은 여러분이 적기는 만약에 힘들더라도 뭐 근거법은 알 수도 있어요. 어차피 환경부 거니까. 그죠? 환경부고 이왕이면 가장 큰 게 자연환경보전법이죠. 어쨌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나온다까지 적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여러분이 앞에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생물다양성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기준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겠죠. 아니면 이것도 여러분이 적기가 힘들면 그냥 목적 바로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목적이 나와야 뒤에 어떤 내용들의 줄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적든 생물 다양성의 어떤 내용을 적든 생태계 서비스 지불에 관한 내용을 적든 그래서 일단은 생태계 서비스가 뭔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혜택이다. 자연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존해주고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뭔가 시민이나 국가, 정부 이런 것에 우리가 계약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참여 유도다. 그죠? 참여 유도. 자발적 참여 유도다. 자, 그래서 뭐 2줄을 쓰든 3줄을 쓰든. 그죠? 자, 그리고 앞에 혹시 나왔다는 거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랬는데 앞에 거는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텃세라든지 철새, 이동지에 논밭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예를 든 게 아니고, 원래 그 내용이에요. 논밭 가진 사람들은 추수를 안 하죠. 먹이를 주기 위해서. 추수를 하지 않는데, 추수를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이 생기죠. 농민이. 그래서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랬는데 국가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농민과 계약을 하는 거야. 나 이거 추수를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그거를 보상을 해달라. 이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의 우리가 관리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관리죠. 그죠? 관리 계약입니다. 관리 계약 제도죠. 한마디로 제도였습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철새가 날아오는 우리가 낙동강이라든지 무슨 도래지 있잖아요. 그죠? 철새 도래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 어떤 종 다양성이 좋은 곳에 이렇게 그 섭지라든지 이런 곳에 먹이를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고, 그래서 농민한테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농약을 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무공해죠. 그죠? 무공해로 농약 주위에 전부 다 그 지역에 농약을 못 안 치고, 그러니까 농약에 이제 이 새한테 안 좋으니까 못 치도록 해주는 것도 안 치고 자연 그대로 하면은 실제로 그 이 나답이나 그죠? 밀, 모리 이런 것이 굉장히 작고 초라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계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어떤 지불제 계약이 아니고 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하나의 결국은 뭐죠? 자기가 가진 철새 도래지 있는 곳에 농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주위에 습지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을 가진 사람들 뭐 그다음에 소음 이런 거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손실, 농민 손실 보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목적, 생물의 어떠한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다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죠? 시민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참여 유도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유도를 할 것이냐죠. 그죠? 자,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뭘 하죠? 어떠한 그 보호구역이라든지 그죠? 수변구역이라든지 섭지 이런 보호구역이나 특별보호구역 이런 곳에 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생물의 어떤 안정적인 도래지나 어떤 서식지를 확보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자, 생물 다양성은 잘 못 오르더라도 생태계 서비스까지만 알면 쓸 수 있죠.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이 생태계로부터 모든 얻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는데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죠. 자,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 촉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어디에 해준다는 거죠? 보호지역이나 특별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변, 섭지,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야생동식물의 특별보호구역이 있었죠. 자, 그런 것이 지금 일본의 목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정의라는 단어보다는 목적이 훨씬 낫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게 한 세 줄 정도 1, 2, 3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목적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의 어떤 제도의 내용을 물었겠죠. 특징을 물었든지. 자, 근데 어차피 계약이라는 단어만 썼기 때문에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정의를 적으면 적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나 유형을 하고 유형이라는 것이 장소겠죠. 그죠? 어떤 제도의 어떤 이 뭐죠? 어떤 시행의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정의의 내용입니다. 건방행가하고 똑같지 않나요? 자, 이거 만약에 못 적을 것 같으면 이만큼 다 못 적을 것 같으면 그냥 목적을 적으세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 해서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앞에 뭘 했었나요? 어떤 범위 확대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제가 뭘 했어요? 범위 확대.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어떤 계약 제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하는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범인가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자, 목적 여기 적히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풀어서 요것만 써도 됩니다. 지불자 서비스에 여기에 보면 지역의 어떤 범위 그리고 대상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그냥 특징 하나 적고요. 1 하면서 범위 2 대상 3 어떤 활동 민간 활동이라든지 어떤 뭐 법인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단체 활동으로서의 민간 또는 단체 활동 4 그 다음에 대상 뭐죠? 어떤 인정 대상 어떤 사람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됩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단순했다. 왜냐하면 지금 범위를 확대를 했댔거든요.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앞에 뭐죠? 더 강력하게 좀 보호하고 확대를 좀 하자라는 게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과거는요 있어도 잘 안 했죠. 왜냐하면 어떤 시민단체에 의해서 NGO가 별로 활동도 안 했고 그렇게 뭐 이게는 농사 짓는 그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하고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위가 어떤 대상의 범위가 확실히 확대됐습니다. NGO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간 활동에 이제 법인들이 조성을 해서 이렇게 참여 촉진을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그냥 풀어 써도 되고요. 과거하고 비교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풀어서 1, 2, 3, 4 써도 되고요. 표를 만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는데 뭐 비교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지금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굳이 과거까지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가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내용들, 이 과거에는 조금 몇 개밖에 없었어요. 범위 자체도 좁았고요. 그 생태계 뭐 보전지대 섭지 보호 이런 곳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활동 자체도 한정돼 있었어요. 먹이 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농약 안 뿌리기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보상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주로 지자체하고 계약을 맺는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환경부 자체에서 이렇게 범위가 대상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죠. 자, 제가 다 안 읽습니다. 자료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여러분이 자료 안 보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료에 어떤 지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 아까 이야기했죠. 49강, 50강, 51강, 그 전에 48강 이런 것도 전부 다 법률, 국토부하고 환경부, 산림청하고의 관계로서 우리가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람사 협약이라든지 그다음에 3대 환경협약 이런 것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지불 계약 제도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다 서로가 연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같이 한 덩어리로 하셔야만이 이렇게 듣는 것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맞네, 이제 다 이해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료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나중에 어떤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한 문제 푸는데 제가 몇 시간 걸렸다고요? 거의 한 문제 푸는데 진짜 2~3시간 걸립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 다 이해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한 게 아니겠죠. 잠시 이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안의 내용을 파고들 수 있어야 되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말 앞뒤가 다 연결돼서 풀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내용이 뭐죠? 다음 공부는 행태 분석 모델이네요. 자, 행태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들어보면 쉽습니다. 행태 분석이기 때문에 설명은 들으면 쉬운데 다 못 풀었을 문제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